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뇌물 혐의에 대해 우선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이중희 민정비서관도 수사를 방해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예,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상대로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권고가 나왔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 우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윤중천과 피해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었고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는 등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점, 또 적극적인 수사로 뇌물 제공 시기와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하게 출국 금지 조치된 점으로 미뤄볼 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청와대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도 수사 권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를 들었나요? 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수석관이 대상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사실을 내사하던 경찰을 심하게 질책하고요. 그다음에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왜곡했다고 진상조사단이 보고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가수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나 경찰 등의 진술이 확보되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우선 1차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즉시 대검찰청에 보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혐의는 예상대로 이번 수사 권고에서 빠졌는데 관건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느냐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과 14년 검찰 수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공소시효가 종료됐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아직 살아있지만 혐의 입증이 어려워서 일단은 이번 수사 권고에서 빠졌습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관건인데 일단 진상조사단은 오늘 수사 권고 발표에서 김 전 차관이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액수가 5천에서 1억 미만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0년으로 1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15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나게 됩니다. 조사단 소속 검사가 법무부에 보낸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정례회의 시작 전에 이례적으로 과거사위 입장도 밝혔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2일에 야밤에 해외 출국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결국 비행기를 타는 일은 좌절됐습니다. 대검진사조사단은 매주 월요일 법무부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함께 정례회의를 해왔는데요. 보통 비공개로 회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론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회의에 앞서서 이례적으로 심야 출국 시도에 대해 따끔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전직 고위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심야 영시 출국이라니요.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는지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 검찰 부실 수사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텐데 재수사 방식에도 고민이 깊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게 벌써 두 차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모두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이 됐거든요. 당시 검찰 식구라고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세 번째 수사 방식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자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국회 의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중간 보고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만 가능합니다. 관련 훈령을 개정해 전직 검사에 대한 수사도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수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수사 과정의 독립성을 위해 검찰에 중간 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 뒤에 취재진들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확한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과거사위 입장 발표도 그렇고 결국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출국 시도와 이번 오늘의 결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이 그런데 해외 도피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고요? 지난 금요일 22일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시국하려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 전 차관이 일부 언론사에 A4 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해외 출국 계획에 대해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비행기표도 왕복으로 끊었고 짐도 옷까지 몇 벌만 간단히 챙긴 만큼 장기간 도피를 계획한 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해외 출국이 도피가 아니라는 해명, 그리고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가 부당하다,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수사기관만 가능한데 현재 김 전 차관을 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 출국 금지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사실상 피의자일 뿐만 아니라 내사 단계에서도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며 긴급 출국 금지 조치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양일혁입니다.